자, 다음은 선수 대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군하단은 기존 한국 농구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시스템 농구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대다수 농구 감독의 입에서는 집중력이 부족하다, 근성이 없다, 투지가 모자랐다는 식의 정신력 타력이 나오는 것과 다르다. 약속된 패턴 안에서 활발하게 코트를 누벼 득점을 만들고 세밀한 병영을 통해 상대의 허를 찌른다. 이런 스타일의 농구를 경험하지 못한 다른 팀 감독들이 선수가 알아서 잘 움직인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군하단 대행과 이걸 코치는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자신감을 보인다. 뭔 얘기예요 이게? 21년 기사거든요. 정신력 타령의 문제라는 건 맞아요.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야지 정신력 타령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잘 되는 거라는 농구를 했던 사람이 한체전 37분 돌리고 이경건, 김단비, 유승희 가지고 농구하면서 유승희가 안쪽 수비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한체준의 리바운드 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스템이 유지됐던 거 아닌가요? 특히나 이 팀에는 평균 19.3득점을 올렸던 리그의 굴지의 선수, 팀의 상징 김단비가 있었거든요. 듣기에 따라서 어떻게 들리겠나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냥 부속품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더 들려요. 선수들이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데, 어떤 작전도 어떤 패턴도 선수들이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 몸으로 부딪혀서 이겨내는 능력, 그게 없으면 말짱 헛거예요. 그럼 군대는 작전만 잘 짜지 왜 군인들 훈련하나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작전대로 움직이는 것만 잘하려고? 작전대로 잘 움직였는데 사격 명중률이 0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작전대로 이동해야 되는데 못 움직여요.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행군하는 거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빼놓고 가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빼놓고 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실제 김단비는 이 시즌이 끝나자마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도자 대신에 옛 스승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으로 온 김소니아를 김단비하고 똑같이 굴리죠. 결국에는 이번 시즌에 김소니아한테 의조라는 팀을 만들어놔 버렸죠. 시스템으로 풀어서 해결이 난 게 아니라 김소니아가 불가피하게 빠져보니까 돌파구가 있더라, 이렇게 해결이 난 거였죠. 자, 저한테 각 구단 팬분들이 감독 좀 까달라는 청탁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 얘기 안 듣거든요. 안 듣는데, 이거는 진짜 들은 적도 없는데 그냥 이거는 진짜 짚고 넘어가야지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국가대표 차출 때도 예전에 김태현을 5분만 쓰겠다는 정선민을 만류하고 차출을 막았는데, 뭐 그때는 다들 뭐 김태현이 아프니까 국가대표 뭐 아픈 선수 차출해야 되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러자마자 자기는 20분을 썼단 말이에요, 김태현을. 물론 국내에서 20분 뛰는 것보다 국제에서 5분 뛰는 게 부딪히는 힘이 크니까 더 힘들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5분도 못 뛰는 선수를 20분을 돌린다? 바로? 저는 이게 김태현 선수의 재활 기간만 늘렸다고 보고요. 이번에 삼성전 이겼을 때도 재활군이라서 유니폼 원래는 준비도 안 하는데 그날이 이벤트 경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뛰었고 그 힘으로 이기게 됐죠. 결국에는 부상 재활 중인 선수까지 끌어내지 않으면 이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시스템 독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정상일 감독이 있을 때도 군하단 코치 이걸 코치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정상일 감독이 잘못해서 안 됐다는 얘기라는 거? 그거밖에 안 되지 않아요? 정상일 감독이 못했다, 우리는 잘했는데,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직업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는데요, 따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 안 했어요. 이 얘기할 때만큼 쌍욕한 적이 없어요, 지금. 어느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지, 저는 이런 감독은 진짜 처음 봤거든요. 선수들이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잘 돌아가는 거다. 거기 선수면은 거기서 경기 뛰기 싫을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 제대로 된 얘기 주장할 리가 없잖아요. 뭐 대충 들어보니까 뭐 얼토당토 않는 거는 거의 다 주장하던데. 선수는 부속품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선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절대 그 반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군하단 이걸은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패턴만 짤 줄 알지,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기 위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되게 소홀한 지도자들이에요. WNBA에 뛰던 수버드도 팀을 강화시키려면 제일 필요한 건 1픽이라고 했죠. 물론 우리나라 환경은 1픽을 들고 있어도 그게 유효할 만한 선수가 나오지 않는 풀이니까 그게 문제라서 제가 그걸 먼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 안 될까봐 선수들 도망갈라, 외국인 선수제도 일단은 보류하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뭐 골자는 신인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재원의 확보가 먼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재원에는 관심도 없고 시스템만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주전 선수는 30몇 분 돌리고 코트 바진 좋은 선수는 안 쓰고, 이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화는 다른 팀이랑은 비슷하게라도 하면서
하나원큐한테는 쭉 대패를 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이거 아닌가 해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 신한은 다시는 하나를 못 잡을지도 모릅니다. 뭐 야투율은 솔직히 말하면 공격하는 입장에서 야투율이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야투 허용률이거든요. 야투 허용을 많이 하는 경기가 좋은 경기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득점이든 2득점이든 제가 라트비아하고 평가전 했을 때 0득점한 거 이거는 진짜 할 말도 없다고 했잖아요. 왜? 한쪽만 우리 팀이니까. 근데 리그에서 얘기를 할 때는 한 팀은 그만큼 잘고 한 팀은 그만큼 못한 거고 이거 그냥 양면성이 있는 건데 한쪽으로만 보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1득점이라는 거 농구가 2점, 3점씩 득점이 나오는데 1득점이라면 필드골을 하나도 못 넣어야지 1점이 나오는데 그러면 상대가 반칙해서 1점 넣은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득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예 골을 못 넣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말인데 이쯤 되면 이게 지도자들의 문제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던데 저 같은 생각이에요. 신한은 득점을 1대1 만들어서 풀려고 하면 전혀 못 풀만한 팀이 아니에요. 공간만 만들어서 뭐 스피드를 활용해 볼 선수들도 있고 개인기가 있는 선수들도 있고 지금 무엇보다 이 팀은 앞을 볼 게 이다현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변소정 선수도 아직 안 돌아왔고 하다 보니까 정 이것저것 해봐서 안 되면은 그냥 다 픽 세우고 이다현 대놓고 던지게 하든가. 예전에 실외 대잔치 때 실제 대학 2부 팀 중에 이런 전술을 쓰는 팀이 있었고 그 팀이 2부 우승을 해요. 하프코트 바스켓 하다가 안 된다. 그럼 제일 믿는 선수한테 공을 주고 다 스크린 서가지고 3점 던지게 해요. 이게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다현 선수의 3점 성공률을 보면 대놓고 네가 쏘라고 만들어줬다면 몇 개는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도자들이 수수방관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3점슛 성공률 48% 미친 슈터 있으면 뭐예요? 써야지. 이 정도 성공률이면요 이 선수가 3점을 던지게 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작전이 몇 개 나와야 돼요. 근데 나오던가요? 그냥 이다현 선수 자체도 안 쓰지 않나요? 지금 구슬 정도 빼고 그 팀에 믿을 만한 슈터가 있나? 없잖아요 지금. 솔직한 말로 그런데 몸배짱인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하나원큐하고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하나원큐는 이번 시즌에 나아진 거를 선수 관리하고 김정은 선수하고 김지현 선수하고 영입으로 해결했고 2년 연속 2라운드에서 뽑은 신인들이 대단해요. 고서연하고 제가 있죠. 하나학교 탈덕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하나학교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뭐 하나학교는 뭐 아직도 돌아가기 싫은데 저랑 이름 똑같은 선수 있다 보니까 정감은 가요. 솔직히 그 선수한테는 정감은 가요. 어떤 팀은 2라운드 픽 뽑고도 이렇게 좋은 신인들을 뽑는데 신한은 그렇게 좋은 신인을 뽑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선수 보는 눈에 문제가 있지가 않나 이런 생각도 솔직하게 드는 거죠. 고서연 선수가 처음에 용인에서 가비지 돼서 게임을 처음 나왔을 거예요. 지난 시즌에. 그때 움직이는 거 보고 돌아오면서 고서연 괜찮다고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고서연 선수가 가비지 잠깐 나와가지고 지금 같은 평가를 받는 선수가 아니었던 때인데 움직이면서 볼 다르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겠다 싶더라고. 지금 게임을 못 뛰는 이유는 가드진이 너무 빵빵해서 못 뛰는 거지 솔직히 고서연 선수가 뛰면 아무것도 못할 선수는 아니고 신태희 선수도 가비지 돼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야투 성공률이 100%예요. 2개 던져서 2개. 배짱은 있는 선수인 걸 보면 근데 기록을 보면 신태희 선수 고등학교 때 기록이 좋아요. 근데 왜 이 선수가 걸러졌지를 생각해 보니까 주말 리그에 안 나왔더라고요. 상주여고가 못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걸러졌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드는 차였죠. 그러면 지금 선수 분석은 하나원큐가 또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전에는 전력 분석원들 그렇게 영상 인코딩 하는 거 보는데도 선수들이 그 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구단 버스에 TV가 생겼대요. 원정 이동하면서 상대팀 영상 보라고. 이게 행보를 반대로 가고 있는 두 팀이 한 팀은 중위권에 있다가 거꾸로 지고 한 팀은 맨 바닥에 있다가 올라가고 이 차이를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신한은 점점 더 망가질 거예요. 제가 지난 시즌까지는 리그의 파란을 BNK한테 기대했기 때문에 BNK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번 시즌에는 BNK가 솔직히 좀 그렇죠. 그리고 삼성은 뭐 파란이라고 할 것도 없고 리빌딩 완성한 예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파란은 하나원큐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원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신한도 제가 그런 파란으로 보고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갔던 팀은 신한이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가지고 신한에서 하나를 건너갔다가 하나에서 탈덕하면서 붕 뜬 건데 처음에 신한에 갔던 이유는 저는 전영수 감독 대행 때문이었거든요. 전영수 감독 대행은 진짜 팀이 그 암울한 암흑기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나 그걸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하단 감독처럼 준비한 게 있는데 준비한 게 지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암흑기 중에도 승수를 챙기고 이랬던 사람이 전영수였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처음에 신한을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드 없어지고 이러니까 김담배를 컨버전 시켜서 포인트 가드에 적응시킨 사람이 전영수였고요. 그래서 고공농구를 통해서 이기기도 했고 김담비 선수한테 역할이 가중되는 거는 에이스니까 자기한테 집중되는 이 상황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 그 정도면 뭐 하겠구나 했는데 뭐 계약은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성 감독이 했던 건데, 그리고 정선민 코치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신한에서 5명이 동시에 은퇴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신한은 무너져 갔던 것 같긴 한데, 그랬던 게 이제 드러났을 뿐이지 싶은데도 지금 지도자들이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안 맞는 게 드러나 버린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게. 그런데도 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끝까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